Q&A 영상 드디어 들고 왔어요. 군말 없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의 소개. 제 이름은 이민영이고 온화할민 꽃뿌리 영을 사용해서 온화한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생 6월 1일생으로 2021년 올해 나이로 22살을 맞이했습니다. 뚜뚜.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고요. 용띠입니다. 혈액형은 A형이고 저의 MBTI는 INFP입니다. 저의 스펙, 키는 158이고요. 몸무게는 현재로서 53kg가 나갑니다. 키가 정말 작고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죠? 저의 가족 관계, 일단 엄마 아빠가 계시고 동생 없고요. 친언니 친오빠가 있습니다. 텀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둥이 플러스 늦둥이, 그래서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직업, 저의 직업은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직업을 궁금해 해주시는 분이 많았는데 요즘 프리랜서라고 하나요? 프리랜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가 돼서야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자. 제 별명은 여기 채널명으로 설정한 망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예전 분을 만났을 때 그때 생긴 별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학생 때부터 이 별명으로 불려왔습니다. 선생님, 동창들, 오빠, 언니 할 거 없이 전부가 저를 망구야 라고 부르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보다 망구라고 불려지는 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더 익숙해요. 별명이 탄생한 이유, 제가 옛날 노래랑 옛날 감성의 그런 소품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옛날 노래는 제가 빠짐없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친언니가 너는 하는 짓도 애늙은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애늙은이 같다. 할망구 망구, 야 망구야 일로 와봐, 할망구 망구, 이렇게 하다가 망구가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죠? 최근에 생긴 별명이 아니랍니다. 학력, 고향이 제가 영덕군 강구면이에요. 되게 어촌이고 학교가 초중고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강구 어린이집, 강구 초등학교, 강구 중학교까지 영덕군 강구면에서 다 나왔고요.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한림예고에 입학하게 되어서 서울에서 고1 때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하면서 한림예고 실용무용과에서 발레 전공으로 졸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정화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로 진로를 바꾸어서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돼서 자퇴를 했고요. 대학교가 저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자퇴한 거에 있어서 후회는 안 해요. 만족하며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그리고 대학교 입학할 때 성적 우수생으로 장학금 받고 들어갔답니다. 나의 자랑이야. 눈이 엄청 부었네요 오늘. 학창시절 때 연애 해봤나요?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죠? 해봤습니다. 그렇게 많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적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의 지금 다 모델이 되었거나 배우가 되었거나 가수가 되어 있네요. 나랑 봤던 애가 맞나 싶기도 하고 낯설어요. 네. 몇 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림예고를 합격하고 나서 엄마가 막둥이 딸을 서울로 혼자 보내기엔 너무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여자 전용 하숙집을 들어갔어요. 고1 막바지에 하숙집을 나오게 되면서 이제 자취를 시작한 거죠. 자취의 장단점, 장점은 엄마 아빠가 있다, 단점은 엄마 아빠가 없다. 이게 장단점인 것 같아요. 정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왜 그러냐면 굉장히 낯설어요. 혼자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가족들이랑 살다가 혼자 살면 어떻겠어요?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옆에 누군가 없어요. 있는 건 얘뿐이네. 굉장히 외롭습니다. 근데 저는 이 외로움을 즐기는 편이에요. 혼자가 좋아요, 저는. 차라리 이런 성격이라서 제가 자취와 잘 맞는 편이지 외로움을 많이 타고 그러시는 분들은 자취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의 성격, 귀차니즘이 심하고 밖에 나가는 거를 굉장히 에너지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기가 빨리고 하루 약속이 있으면은 그 다음 텀을 두고 약속을 잡아요. 그래서 저는 집을 좋아하고요. 완전 집순이 기질. 그리고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근데 잘 까먹어요.
상처받았어 하고 슬프다 이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왜 슬퍼했더라? 금방 까먹고 금방 다시 제 기분을 극복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요. 친해질수록 편하게 대해주는 스타일이고요.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밀지 말자. 나를 떠난다는 사람 저는 붙잡지 않아요.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울보예요. 울보. 화가 나도 눈물부터 나고요. 기뻐도 눈물부터 나고요. 남이 울면 저도 따라 울고요. 그런 울보랍니다. 그리고 정이 많아요. 그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고운정, 미운정 그런 게 있잖아요. 쉽게 사람을 내치지 못한다? 근데 진짜 너무 이 사람이 아니다 싶을 때는 우린 맞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이제 다른 길을 가자. 약간 이런 식입니다. 언니 개인기 있나요? 있습니다. 코끼리. 코끼리. 뭐이 개인기. 캐스팅 된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로 캐스팅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몇 번 해봤는데 특히나 한림예고생한테 그런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제가 뭐 특출나서 뭐 캐스팅을 받은 게 아니라 한림예고생들한테 좀 캐스팅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3대 기획사 중에 들어온 게 있냐고 물으시는데 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는 당시 발레를 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뭐 연예계 쪽에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저 근데 할 줄 아는 건 발레뿐이고 완전 음치에다가 도움도 안 될 거예요 하니까 그렇게 포기를 하셨어요. 그런 캐스팅 썰이 있습니다. 이상형이 뭐예요? 저는 이상형이 최근 들어 확고해졌어요. 늘 한결같은 찐따 같은 남자가 좋습니다. 찐따라는 말이 좀 그런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나만 보고 한눈 팔지 않고 인성이 바르고 우더른께 그냥 예의가 바른 사람. 손톱이 짧은 남자. 최고. 외향적인 이상형으로는 최근 들어 펜트하우스의 로건리님 있잖아요. 전 그분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얼굴 상이에요. 그리고 이민기님. 부끄럽네요. 이런 거 말하는 게 처음이라. 이사 갈 계획이 있나요? 네, 현재 이사 준비 중에 있고요. 어디로 갈지는 비밀입니다. 스토커가 또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집을 알아내서 협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 집에 못 있겠어. 무서워요, 솔직히. 그래도 나중에 이사 브이로그로 이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뭔가요? 계기라면 정말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몇 개 얘기해보자면 저도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살기 위해서 이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겨내야만 했어요. 나와 같은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주변만 봐도 그렇고 유난히 2020년은 힘든 해였기도 했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겨냈고 보란듯이 열심히 살고 있고 잘 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죠. 누구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그리고 제 행복한 일상을 그냥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같은 거를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좋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나의 뭔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이렇게 합쳐진 거죠. 몇몇 사람들은 제가 바다 끝까지, 완전 나라까지 가서 제가 죽기를 바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 그럼 내가 지는 거고, 그 못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되는 거고, 나는 거기에 있어서 맞서고 싶었어요. 지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잡고 시작한 것도 있어요. 나는 보란듯이 잘 살고 보란듯이 이겨낼 거야. 이러면서 극복해 나간 거죠. 그러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한 추측은 하지 말아주세요. 편집자 안 쓰는 이유. 유튜브가 오로지 제 거였으면 좋겠어요. 저만의 것. 내 손이 안 닿은 구석이 없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컨텐츠를 제작하고 내가 편집을 하며 그런 유튜브가 저는 지금으로서는 좋아요. 그래서 편집자를 안 쓰는 이유가 큽니다. 또 유튜브를 자주 올리고 싶고 그런다면 뭐 편집자를 고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고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편집 얼마나 배웠나요? 원데이 클래스로 하루에 2시간씩 총 4번을 배웠습니다. 합치면 8시간 정도를 배운 거겠죠?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편집을 해요. 기본이라도 하자. 휘황찬란한 편집은 안 바라니까 기본만이라도 해보자. 이러면서 요즘 편집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선생님을 잘 둔 덕이겠죠, 저는?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도 있었고 선생님이 저의 발판이 되어 주셨어요. 정말 뒤에서 밀어주는 지원군. 너무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은 파이널 컷을 쓰고 있어요. 소속사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소속사가 없습니다. NCM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되게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튜브는 오로지 제 거였으면 좋겠고 뭐 나중에 되면 어떨지 모르죠. 언니 금수저예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라는 개념이 사람들마다 정말 다르잖아요. 내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저를 대게수저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대게 장사를 하세요. 저는 그냥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생활비 관련 제가 정말 막둥이에요. 막둥이에다가 완전 늦둥이.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도 제게 용돈을 주시고 친언니, 친오빠 그리고 형부까지도 저한테 용돈을 주세요. 친오빠의 친구들도 저한테 용돈을 주시고 제가 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네, 유튜브 컨텐츠를 찍기 위해 뭔가 이렇게 사는 것도 그런 용돈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돈 관리는 엄마가 해주고 계세요. 전 어디에 제일 지출이 많이 나가냐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배달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배달을 줄이고 있고 집에서 요리해 먹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저의 목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싶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 가게를 정리한 다음 부모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살고 싶어요. 그게 저의 앞으로의 목표이고요.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제 취향을 가득가득 담아서 저만의 쇼핑몰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예쁜 쇼핑몰을 만들어서 잘 안 돼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주시는 그런 예쁜 쇼핑몰을 만드는 게 저의 나중 목표입니다. 좌우명? 저는 좌우명이 그때 정말 상황에 따라 좌우명이 매번 바뀌어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도 내일 해는 뜬다.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하고 뭘 한다 한들 시간은 어차피 계속 가거든요. 어차피 내일의 해는 뜰 거고 내가 이렇게 아파한다고 해서 해가 너 아파? 그럼 내가 기다려줄게 하고 안 뜨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좌우명이 있다면은 제 롤모델 분이 강수진 발레리나 님이세요. 그분이 내신 책이 있는데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나를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연애할 때 가치관은 뭔가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우리는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든 달라. 우린 남남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는 인연이고 그 인연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 후회 없이 실컷 사랑하자.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할 필요 없고 서로를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쁜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하세요. 친한 언니가 얘기해 주셔서 저는 이 생각을 달게 되었는데 너 그런 놈 만나라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쁘게 키워준 거 아니고 너가 눈물 흘리면은 엄마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고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만나지 마. 힘들거나 우울할 때 하는 일은 뭔가요? 저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몸에 있는 수분 다 빼낼 때까지 그냥 펑펑 울기. 그러다 보면은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내가 나노블럭을 좋아하니까 나노블럭을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피부 페인팅을 좋아하니까 피부 페인팅을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부모님과 전화를 하던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다 털어놔요.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숨긴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다 털어놓습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 하나 없어요. 그분들은 저희보다 몇십 년을 더 사셨고 우리의 몇 배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득이 되는 말만 해주실 거예요. 악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 상처받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거기에 장단 맞춰줄 생각이 없어요.
물론 상처야 받죠. 상처야 받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 무진장하게 받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봐. 그거 자신한테 다 되돌아가요. 몇 분이 걸리던 아니면 몇십 년이 걸리던 어떻게든 자기가 쏜 화살은 자기한테 돌아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악플을 쓰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해서 남한테 그 스트레스를 풀고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자기가 좀 올라가고 싶은 마음 잘 알겠어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아지는 거 솔직히 있어요? 없잖아요. 차라리 남한테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바에 저 같으면은 자기 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악플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거 다 자신한테 되돌아갈 텐데 저 사람들 그때는 어떻게 버틸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저의 답이 좀 평범해서 재미없었죠. 그리고 저한테 발레 전공을 했던 얘기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발레를 자그마치 7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풀기에는 아마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제가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질문 남겨주신 분들 다 고마워요. 빠빠. 과연 궁금증 해소가 됐을까? 모르겠네.